안녕하세요. 샬리브레입니다. 파일코인을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리고, 뭐 단기적으로 익절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뭐 물론 기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채널에 좀 특징적인 거 그런 게 뭐냐면, 조금 이제 가능성 있는 코인들, 그리고 새싹과도 같은 코인들,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면 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제가 이거는 파일코인은 작년에 여름에 좀 언급을 많이 했었고, 2년 전에는 루나코인이라고 그걸 많이 언급을 했었고, 작년 초에는 디센트럴 랜드라고 마나코인을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 코인은 인도 거래소 코인인 WRX 코인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파일코인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은 거의 12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36만 원 가까이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광고하지 마셔야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김치 코인이 막 팍팍팍팍 오르는 것도 좋아. 근데 저는 많이 몰라요. 정보를 모르고, 그리고 많이 손을 안 대는 이유가, 진짜 세력들한테 간택을 받아서 이 시장에서 5년, 10년 살아남을 코인을 누가 먼저 저가에 선점하냐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10,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게 사실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쨌건 파일코인 36만 원을 찍었다. 진짜 제가 여기다가 아이 하나 이렇게 이모지를 하나 여기다 해놨는데 눈물 난다. 진짜 작년에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죠. 그리고 매수 추천해가지고 조금 떨어졌을 때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파일코인 문제 있냐, 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댓글 막 차단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다 손절하고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에 관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이게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는 진짜 이례적인 이정표가 되는 뉴스거든요. 블랙록이라면 전 세계적인 헤지펀드 자산 운용사 중에는 내노라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선물을 운영한다. 과연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지금 현재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전 세계를 3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이라면 물리적인 거, 막 오일 산업, 자동차 산업 거기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가상자산 시장도 악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세제개혁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자, 현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바로 초입이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면서 세금에 관해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라든가 주식에다가 세금을 조금 더 올려나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핵심이 되는 건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거.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가상자산 시장, 주식시장. 세금을 왜 거기다가 매기려고 할까요? 왜 세금 비율을 올릴까요? 왜냐면 그쪽으로 자본의 이동이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그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의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랙록의 보고서가 올해 1월에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모든 정답이 있어요. 구글링 하시면 한글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 제 채널을 이제 보시면서 구독도 안 하고 이제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시청을 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영상을 간혹가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유튜버가 유튜버 채널 보는 게 뭐 나쁘겠어요. 어쨌건 저한테 뭐 조금이라도 보고 배울 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니까 이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방을 하는 거는 좀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을 꼭 눌러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간간히 이제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방 운영하지 않냐, 뭐 본인들한테 물론 이런 시그널이 온다, 뭐 돈을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저는 이런 거 단 한 개도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 없어요. 앞으로도 운영할 생각도 없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땡전 1원 하나 여러분들한테 후원 하나 받을 생각도 없고 회원 가입도 할 생각도 없고, 거래소 레퍼럴 있죠.
뭐 바이낸스라든가 거래소 레퍼럴 하면 돈을 꽤 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초반에 제가 2018년 여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고 저는 그걸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광고 한 편씩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거에 관해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항상 드립니다. 예, 시간이 나시는 분들만, 먹고 사는데 힘드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광고 시청 한 편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저한테 100만 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광고 시청 한 편 해주시는 게. 그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뉴스일 수 있어요. 코리니 분들한테는 네 곳만 살아남을 수도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본격화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국내에 지금 100여 곳이나 되는 거래소들이 있대요. 이 중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나왔어요. 이게 과연 기우일까요?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거기서 거래소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작은 거래소들, 거기서 뭐 가입하면 얼마를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기다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이번 연도 9월달 이전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산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이 위주로 운영하시면 되고, 특히나 업비트, 빗썸 위주로 운영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이낸스 거래소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두세요. 가입을 해두시고 이중 인증은 전체 거래소를 다 해주셔야 돼요. 예, 이중 인증 찾아보시면 블로그에 소개된 게 되게 많아요. 이중 인증 반드시 해두시고,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또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체인링크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33,000원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37,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못 가고 또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볼링 웨지다. 볼링 웨지라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추세를 타면 거침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S클래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대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 진을 되게 많이 뺐을 거예요. 이 코인이 2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두 달간 아마 징징거리면서 손절할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매수 시점이에요. 이럴 때가, 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많이 타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일반 짜잘한 시총 작은 김치 코인하고 클래스 자체가 틀린 코인이에요. 자, 예. 체인링크 말씀드리고, 파일 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순위권에서 8위까지 올라갔어요. 자,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자, 8위까지 올라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장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추종하는, 예, 그런 데죠. 그런 회사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회사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불장이 막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하실 때는,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살짝 그냥 간만 보세요. 간만 보시고 이 시장에 확신이 드실 때만 큰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큰 금액을 가지고 오시고, 비트코인이 아무리 비싸다 하시더라도 비트코인은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돼요. 매주마다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시든, 한 달에 한 번을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시든, 7천만 원짜리, 하나에 7천만 원짜리를 내가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0만 원씩 사시든, 한 달에 70만 원씩 사시든, 7만 원씩 사시든, 0.1개를 사시든, 0.001개를 사시든, 더 작은 금액을 사시든 적립식해서 모으시면 국민은행에서 이자를 뭐 1% 안 되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니까 이자 얼마 주냐고 하니까 0.98인가? 예. 그러니까 뭐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또 이 적금 금리는 또 적게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시니어 분들 있죠. 주니어가 아니라 시니어 분들, 은퇴하실 분들, 50대 중반 이상, 6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 코인 위주로 필수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G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지금도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저평가돼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여기까지가 시니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거고, 자, 중장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 보시고,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실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10분의 1 정도.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10개가 있다. 아니면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개가 있으면 10개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100개 정도. 요런 식의 비율을 유지를 하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은 수익이 아마 2025년에는 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영상에서 따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비밀이 분명히 있어요. 제 내피셜이 아니라 분명히 숨겨진 비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체인링크 제가 차트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클래식, 자, 제가 이거 빨간 표시 해놓은 데 있죠.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자, 호라이젠 코인 접근하기에 바이낸스에서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호라이젠 코인 챙겨두시면 분명히 생각지도 않은 거대 상승이 있는 놈이에요. 호라이젠 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하고 XRP, 요 두 가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고, G캐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저는 이제 참고로 뭐 해외 거래소 위주로 좀 운영을 많이 해서 김치 코인에 관해서는 좀 별로 그게 없어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네오코인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6만 원이라는 제가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64,000원 이하로 다시 올릴게요. 64,000원 이하로 하시는데 중요한 건 초강추다. 제가 별표 3개를 올렸어요. 네오코인. 네오코인 별표 3개를 올린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추후 영상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큐텀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네오코인은 한번 화가 나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2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딱 말하기엔 뭐하고,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 새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트적 관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오 3.0도 다가오면 이미 그때는 늦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네오 3.0 발표가 6월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이럴 때 소식이 트위터상에 많이 안 나올 때가, 사람들이 쉬쉬하거나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사실 초강추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또 보시고, 자, 그리고 전체 큰 시장의 어떤 그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도미넌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막 그 눈높이를 그 신규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말씀드리는 걸 좀 기존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도미넌스는 뭐냐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도미넌스라는 건 그 영역에 관한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원래는 60 이하로 깨진 적이 없었어요. 요 근래는.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60 이하로 내려갔어요. 59.87로 내려갔다. 거기다가 주봉 캔들로 차트적인 관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버렸다. 이거는 벌써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주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더리움의 거침없는 상승세와 더불어 알트코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상승 중인 거고.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중간중간에 세력이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급행으로 계속 올라가면 거기서 나중에 대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밟을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뭘로 보시면 하면 이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도 딱 전형적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는 반대죠.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면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45도 각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요런 그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보면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우리가 방향성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큰 관점에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간혹가다 본인 혼자 막 광폭 행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신규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 정도는 포트 비중에 넣으셔야 된다. 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쿼터, 버스트 쿼터라고 여기 써있죠. 1쿼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 비트코인은 102% 상승했다. 오일은 22% 상승했다. 다우존스는 8% 상승했다. S&P 500 지수는 6% 상승했다. 나스닥은 플러스 3%다. 그리고 금은 마이너스 10%다. 자, 진짜 대조적이죠. 비트코인은 플러스 102%다. 금은 마이너스 10%다. 금은 현물을 내가 장롱송에 모셔두신 분들. 저는 2016년에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은 이미 벌써 12년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자본의 흐름에 결정을 이미 12년 전에 내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고, 금 가격은 계속해서 지리한 박스권 횡보를 10년 동안 했었던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을 팔아서 라이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아마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위험한 어떤 그 세력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구간이 언제냐면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뭐 금 대폭락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매수를 하실 때는 막 이렇게 10% 20% 상승해서 막 추격 매수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막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막 이렇게 시장에 광기 어리게 텔레그램방이나 톡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한 발 물러나서, 그러니까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오늘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일이 어떨까, 내일 밤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어떨까,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매수하실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자제를 이제 하시면 되고, WRX 코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BNB 코인의 상승세를 보시면서 WRX 코인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0.27에서 아마 추천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저는 단타 위주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 시청비를 물론 저도 버는 건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해서 뭐 그거 갖다 영리를 취하고 뭐 후원을 받아서 여기서 만족감을 많이 그런 거보다는 그냥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저도 이제 뭐 소일거리 겸 이런 거 하나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제 생활에 되게 맞잖아요. 그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을 간간히 하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WRX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언급드렸을 때 이후에 누가 세력이 여기 탔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을 지금 안 시키고 있는데, 어쨌건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어쨌건 이 코인도 초반에 0.30 이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급락을 노리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중장기로 1년 2년 끌고 가시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동전이 몇십만 원 이상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본인 유튜버에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거 누가 먼저 얘기했냐 이런 거는 제가 하여튼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